우리의 영혼 속에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몹시 집착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저자 마르셀 프루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게 모르게 필요 없는 집착을 하고 있는 나. 오늘 잠시 멈추는 시간의 주제는 바로 내가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젠 필요 없는 것에 집착이 아닌 꼭 필요한 것에 집중을 하기를 바라봅니다. 지친 여러분의 일상에 힐링을 드립니다. 헤이준TV 힐링 라디오 잠시 멈추는 시간에 구하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별빛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실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버리고 던지리라 하시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려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요, 갓난아기 때 사촌 언니에게 선물 받은 인형이 하나가 있어요. 이름은 폼이라고. 누가 이름을 지어준 건지 모르겠지만 늘 항상 그렇게 아주 아기였을 때부터 폼이는 늘 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앨범을 보면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때부터 점점 자라오면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생이 된 저의 곁엔 포미는 늘 함께였죠. 물론
제가 물고 빨고 껴안고 다녀서 털도 많이 빠지고 세탁기에 돌려도 아휴, 눈이랑 코에 기스가 다 났지만요. 어렸을 때 엄마가 다른 인형 사준다, 좀 제발 좀 버리자, 이렇게 포미를 숨겨놓았었는데요. 저는 다른 인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포미에게만 집착 아닌 집착을 했답니다. 외동이라서 외로운 마음이 더 커서 그런지 친구와 다퉈도 포미에게 이야기하고요. 엄마에게 혼나서 울 때도 속상한 마음을 포미에게 털어놓으면서 포미는 그렇게 저에게 동생이기도 친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1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8살이 된 지금 하나의 곁에도 아직 포미는 있답니다. 도저히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잘 때 곁에 없으면 뭔가가 허전하고요. 이제는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하는 가족처럼, 협탁 위에 스탠드처럼 없으면 허전하고 나도 모르게 또 찾게 되고. 저 이런 집착은 어떻게 하면 좋죠? 남자에게도 안 하던 집착을 이 나이에 인형에게 하고 있네요. 제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절 모르고 있겠죠? 라고 우리 하나씨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듣는데 요런 BGM을 깔아드리고 싶네요. 약간 이 얘기를 듣는데 혹시 이 인형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막 인형이 오늘은 밥을 먹질 않아요. 왜 오늘은 말이 없는 거야? 너 나한테 삐졌니? 오늘 표정이 왜 이래? 웃으라고. 자꾸 찡그리고 있을 거야? 그렇지. 잘 웃네. 잘 웃었어. 막 이러고 있는 건 아니죠. 하나씨, 인형은 표정이 한계랍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집착을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는데요. 참 뭐랄까요, 이렇게 남들한테 얘기를 못하지만 참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추억의 정도로, 그냥 이거는 그냥 내 추억의 일부분이야, 요 정도로 생각한다면 폼이 하나 정도 킵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포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28살인 20대 후반에서 갖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참 순수하다, 이렇게 포장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집착이라기보단 그냥 하나의 추억, 그냥 하나의 생각할 거리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씨가 신청해주신 MC 더 맥스의 사랑은 아프려고 하는 거죠, 듣고 돌아오실게요.
어신 햇살이 밤하늘에 뜨면 그때는 우리도 이별해도 돼요. 저 모든 별이 사라지면 잊을 수 있겠죠. 내 눈물이 모여 바다가 되는 날 그때는 내 마음 변할 수도 있죠. 한여름날에 눈이 오면 보내줄 수 있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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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듣고 있나요 이 노래를 빌려. 힘들다고 와달라고 떼써봐요. 다시 엇갈린데도 더욱 아파진데도 괜찮죠. 살아있다면 아픈 거겠죠. 사랑이란 아프려고 하는 거죠. 그대 없이 사는 법 나는 알지 못해서 하루 더 조금 더 오늘 더 그댈 사랑할게요. 시간이 앞으로 또 흘러가는 한 그대 한 사람만 난 사랑하겠죠. 바라보면 닿을 수 있겠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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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살아있다면 아픈 거겠죠. 사랑이란 아프려고 하는 거죠. 그대 없이 사는 법 나는 알지 못해서 하루 더 조금 더 오늘 더 그댈 사랑할게요. 사랑하는 게 왜 죄가 됐나요? 내 마음만은 마음대로 안 되죠. 내 잘한 거라고 잘 보낸 거라고 또 내가 나를 위로하고 미워하고 기다리고 울어요. 이 하늘 아래 편한
저는 어려서부터 유치하고 사소한 것들에 괜한 집착을 부려왔습니다. 어릴 때는 횡단보도에 하얀 선을 밟지 않기, 인도에 빨간 블럭을 밟지 않기 같은 거요. 혹시라도 내 거를 원치 않는 걸 밟았을 땐 탄식을 하면서 실망을 할 때가 많았어요. 이게 뭐라고 온 신경을 바닥에 집중한 채 걸었던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귀엽네요. 그지만 성인이 된 지금도 이 유치한 행동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잠자리에 들렸는데 리모컨에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마음에 들 때까지 방향을 이리 저리 이리 막 바꿔보다가요, 마음에 들면 그제서야 스르르 잠이 듭니다. 혹시 언젠가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에서 노홍철 씨의 집을 소개하며 나왔던 그 냉장고 속에 일렬로 줄 서 있는 음료수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맞아요.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냉장고 속의 반찬들은 냉장고의 모서리를 기준으로 빈틈없이 딱딱 정리가 되어야 되고, 물과 음료수들도 한치의 틀어짐 없이 일렬로 쭈아 줄지어 있어야 마음이 좀 편해요. 이런 성격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끝내지를 않아요. 정말 피곤한 성격이지 않나요? 그래도 이게 제 성격이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좋게 생각해서 완벽주의 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열정? 이러니 하고 자기 합리화를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요. 저는 마트를 가게 되면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확인해서 제일 최근의 상품들을 구매하려는 욕구가 상당합니다. 마트에 진열된 상품 중에서 맨 뒤쪽의 상품들이 제일 최근에 들여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트 직원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 일쑤이고요. 글을 쓰다 보니까 참 유치하고 피곤하고 웃긴 성격인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집착을 하시나요? 혹시 저와 같은 집착을 하시는 분은 또 없으신가요? 조심하세요. 언젠가 여러분들 중 누구 하나에 집착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상 칼로리에 집착하면서 피자를 마구마구 섭취 중인 하루나였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내 인생에 집착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잠시 멈추는 시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부금을 깔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르나님이 저희 열혈팬 부회장님 맡고 계신데 이렇게 무서운 집착을 하는 분인진 미처 몰랐네요. 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겠죠? 근데 참 우리가 사실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그런 집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역시 사람들은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집착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다 완벽하지 못하다는, 그리고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는 예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결혼하실 남성분은 좀 청소나 이런 걸 잘 하시는 분인가요? 만약에 청소도 잘 안 하고 정리정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좀 큰일 나겠는데요? 어쨌든 사람에 맞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집착보다는 집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신청해주신 롤러코스터의 습관 듣고 돌아오실게요. 얼마나
안녕하세요, 하주님.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애청자 로즈입니다. 처음에는 제 아이디를 보고 로즈라고 불러주셔서 참으로 오글거렸는데 이젠 이게 제 이름 같고 뭐 그러네요. 아무튼 벌써 하주님 방송 시작한 지 이제 3달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달을 기념을 맞이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한 명의 애청자로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는 지난 4월 27일 날 아프리카에서 취업 특강을 보기 위해서 가입을 했어요. 그날 특강이 끝나고 신기해서 이것저것 클릭을 해보다가 우연히 메인 페이지에 있던 하주님의 방송을 보고 웬 훈남이 영어를 가르치네? 하면서 이 방송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선 이 구 BJ의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이 빠져서 지금도 방송을 꾸준히 보고 있네요. 게다가 온라인에선 굉장히 소극적인 저인데 제 사랑 라디오를 살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집착하는 건 잘 없어요. 그냥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서 무슨 사연을 보내지 하고 짜고 짜내고 짜고 짜내고 하다가 정말 어렵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깔창이에요. 저 많이는 안 깔아요. 그냥 에어 운동화를 신을 때 한 3cm의 이렇게 깔창 하나를 3cm짜리 하나 정도 까는 그 정도? 제가 지금 반 올림을 해서 소수점을 인정을 한다면 한 160이 됩니다. 그치만 이 10cm 넘는 힐을 신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리고 전 사실 슬리본이나 운동화 같은 편한 신발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힐을 대신해서 찾아낸 차선책이 바로 깔창입니다. 문제는 한때 이게 집착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심했을 때는 대학교 1학년 시절 한창 혈기 왕성할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굽이 내장되어 있는 운동화가 잘 없었기 때문에 깔창을 1개, 2개 깔기 시작한 채 어느새 에어 운동화에 에어 깔창을 장착해 한 8cm 정도를 이렇게 신발 위에 올라타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사건은 체육대회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깔창에 집착한 저는 8cm 위에 올라타 위의 공기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전날 막걸리를 많이 마셔서 숙취에 조금 시달린 채로요. 그 야의 윗 공기의 상큼함, 그때의 기분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오후가 되고 동기들과 둘러앉아서 한창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친한 선배 언니가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언니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선배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른쪽 발목을 깔고 앉은 채로 풀밭 위에서 절을 하고 있고 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보건실로 실려갔고 냉찜질을 하면서 숙취로 인한 두통과 퉁퉁 부은 발목의 통증으로 고통 속에 엉엉 울면서 괴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이후로도 저는 1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한의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며 치료를 받아야 했고 지금까지도 선배와 동기들 사이에서 에어깔창이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재미난 에피소드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깔창에 대한 집착을 아주 조금은
아주 조금은 버릴 수 있었어요. 이젠 2cm 정도만 깐다고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그 이후로도 제 발목은 아직 건강하고 또 요즘은 안 뛰어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제 집착은 계속될 겁니다. 깔창은 포기할 수 없는 저의 자존심이에요. 끝으로 하준 오빠 지난 시간 재미난 방송을 많이 해주시느라 많이 수고하셨고 앞으로 더 단호박이 돼서 더 많이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래오래 봐요 라고 우리 로즈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로즈가 사연을 쓰는 이 글솜씨가 대단한데요? 굉장히 재밌게 읽기 편하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제가 사연을 읽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때는 넘어지면 안 되는데 이러고 그래도 아직도 깔창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로즈. 근데 오빠는 그건 집착이 아니라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존심 지키길 바래요. 우리 로즈가 신청한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이 노래를 신청해 줬는데요.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고 추신을 보냈는데 깔창 저 혼자 까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I'm not the only one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신청곡 I'm not the only one 듣고 돌아오실게요. You and me, we made a vow, for better or for worse. I can't believe you let me down, but the proof's in the way it hurts. For months on end, I've had my doubts, denying every tear. I wish this would be over now, but I know that I still need you here.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But when you call me baby, I know I'm not the only one. You've been so unavailable. Now sadly I know why. Your heart is unobtainable, even though God knows you kept mine.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But when you call me baby, I know I'm not the only one. I have loved you for many years,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1살 남학생 시청자입니다. 글을 쓰는 게 조금 어색하고 서투르지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써내보네요. 맞춤법이 틀리거나 사연이 재미없고 지루해도 참고 좀 들어주세요. 원래 제가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라디오로 저의 고민을 털어버리면 속이 후련할 것 같아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집착을 하고 있는 건 돈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조부모님의 손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저를 돌봐주실 여유가 없으셨나봐요. 그렇게 중학교까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요. 그렇게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시골에서 도시로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청 공무원, 어머니는 보험회사에 다니시면서 열심히 피땀을 흘리며 돈을 벌어서 저를 먹여 살리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했던 저는 내가 돈보다 못한 존재인가? 일과 돈에 미친 사람들, 이런 폐륜적인 생각을 하면서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그게 지금 보면 제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부모님 몰래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을 했어요. 보험회사 일 때문에 바쁘신 와중에도 어머니는 학교로 찾아가 담임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만 되뇌이면서 돌아가셨고, 훗날 담임선생님께 들었어요. 모든 일의 원인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고등학교 때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주말에도 방학에도 편의점,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돈 벌 궁리만 했어요. 수능을 보고 친구들은 민자가 풀려 열심히 술 마시고 놀 때도요, 저는 열심히 알바를 했죠. 그리고 대학 입학 전에 2014년 겨울 저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어요. 100만 원대의 큰 돈이 수중에 들어오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이 여기저기 흥청망청 쓰면서 그 돈을 다 탕진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왜 그랬는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 겨울에도 저는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버는 건 힘들고 쓰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주변 어른들이 젊은 놈이 공부는 안 하고 돈 벌 생각만 하냐고 혼나기도 했고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인 걸 어떡해요. 그런데 요즘은 형 방송을 보면서 고민 상담, 영어 방송 하시는 걸 보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어요. 아르바이트는 좀 줄이고 공부를 더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군대 가기 전까지는 방송 열심히 시청하면서 열공하겠습니다. 길고 재미없는 사연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우리 뽀뽀가 사연을 보내줬네요. 제가 사실은 이게 뽀뽀 사연인지 모르고 제가 이 사연을 읽었었어요. 근데 이 사연을 읽은데 이 자식 참 기특하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제 방송을 하면서 바라는 것은 내가 그간 하지 못했던, 나를 자꾸 가둬놓던 그 무언가에서부터 해방이 돼서 누군가가 변화가 되어지고 누군가가 새롭게 도전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뽀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을 줄이고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건 정말로 너무너무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직 뽀뽀는
굉장히 젊거든요. 그리고 아직 미래가 찬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자신의 가치를 올리고 그리고 자신만의 무기를 장착하고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을 찾아내는 정말로 제대로 된 인생의 공부, 전문성의 공부, 사회 공부, 이런 실제적인 공부들을 해 나가면서 나의 꿈을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그림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뽀뽀가 생각보다 생각도 깊고 또 뭐 하나 하면 실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형아가 지켜본다. 이 새끼 말로만 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래놓고 또 탱자탱자 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파이팅. 우리 뽀뽀가 신청해준 버터플라이 라는 노래 듣고 돌아오실게요.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이 나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말래.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어쩌면 아름다운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막 집착하는 게 딱히 있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전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친구나 직장 동료와 싸우거나 사이가 안 좋아지면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우울하거든요. 제가 소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관계에 너무 집착을 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좋은 친구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지만 이게 너무 과하면 화를 불러온다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이젠 적당한 선에서 선을 긋게 된 것 같아요. 무시할 사람은 무시하고 저와 사이가 좋다면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준 게 학교 다닐 때였어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직장마다 미친 사람들이 한 명씩 있게 되는데 결국 그분들은 나이가 많거나 직장 상사인 경우가 많죠.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관계는 중요한 것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관계를 잘 끊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분들한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한테도 뭔가 배울 것이라든가 뜯어먹을 것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랍니다. 더 배우고 배워서 뛰어넘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 일자리도 옮기고 해서 스펙을 쌓아가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항상 열심히 하시고요.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는 거 삭히지 말고 질러버리시고요. 파이팅입니다. 라고 우리 정우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건 안 읽어주셔도 돼요, 형. 하고 추신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어떻게 안 읽나? 읽을래. 형, 요즘 저 못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고맙단 말을 하고 싶어요. 형 덕분에 일자리로 옮기는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많이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결국 이렇게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들어올 거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항상 말하지만 형을 항상 응원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형, 화이팅입니다. 취직 다시 하면 금요일에 제가 또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정우야, 네 노래가 엄청 스페셜한 것 같은데 막 너의 노래가 막 그렇게 기대가 되고 막 그러진 않아. 장난이고, 정우야, 일단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찾았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인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축하하고, 그리고 정우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현실을 굉장히 잘 파악한 것 같아. 그래서 쉽지 않고 내 맘대로 안 되고 손익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함께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형은 정우 사연을 보면서 정우를 뭐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형이 이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도 사실 아직은 굉장히 이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정말로 다양한 배경, 다양한 환경, 다양한 수준, 그리고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형 방송에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다양성들을 가지고 형은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참 많은데, 형은 그때마다 형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진정성이야. 그래서 정우가 나랑 같이 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랑 잘 얘기가 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친해지고 또 아니면 떠나보내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정우가 정말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정우가 가져가려는 그런 인생의 목표와 방향, 그런 그림들이 함께 소통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는 게 우리 정우한테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든다. 그래서 정우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으로 만날 거고 또 유명한 요리사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텐데 그때 내가 원하고 내가 편안한 사람들만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보고 모두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우리 정우야 너무 파이팅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파이팅한 모습 이렇게 너의 근황들을 자주자주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어. 파이팅이다. 자식들. 학교를 졸업하고 넥타이 처음 매고 우리 학교 앞 그 골목 주점에 앉았지. 잔씩 채
제가 좋아하는 인셉션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우린 림보에서 길을 잃었어. 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멜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멜은 뭔가를 가두어 넣었어. 뭔가 아주 깊숙이. 한때 그녀가 알던 진실을 잊어버리기로 한 거야. 결국 그녀는 도망치지 못했어. 그래서 그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지. 멜의 마음속 구석진 곳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비밀의 장소를 찾아냈어. 라는 대사인데요. 집착과 집중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젠 쓸데없는 집착이 아니라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을 찾아내고 꼭 봐야 할 것을 보는 집중을 시작하는 멋진 인생, 아름다운 6월이 되시기를 조용히 응원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은 어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최고의 선물입니다. 잠시 멈췄던 시간,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자요. 함께 불러요. Neverending Story. 손댈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는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때이기에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갈 거라